자, 사람의 유전 프린트 봐봅시다. 1번,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기 어려운 까닭이 아닌 것은 한 세대가 길다. 길기 때문에 다른 세대, 그 다음 세대 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맞는 말일 거고, 자손의 수가 적은 것도 많아야지 특성을 우리가 구분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유전을 연구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될 거고, 대립형질이 뚜렷하다. 대립형질이 뚜렷하지 않아야 연구하기 어려운 거니까 틀렸겠지. 4번 같은 경우에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변화가 많이 돼서 유전 연구하기 어려울 거고, 교배가 연구자 계획대로 임의로 교배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2번 문제도 연구에 어려움이 있는데 사람 유전 같은 경우에 연구하는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 이거는 풀이 안 해줘도 될 것 같은데. 5번 연구자가 임의로 결혼시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2번의 답은 5번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3번 봐봅시다. 3번에는 두 집안의 미명에 대한 가계도이다. 기억과 니은 사이에서 정상인 자녀가 태어날 확률은 어떻게 되냐. 선생님 조금 확대를 해서 그림을 그려줄게요. 일단 정상이 미맹에 비해 우성이겠지. 얘는 정상일 거고 얘는 미맹일 거야. 그랬을 때 그려봅시다. A 뭔지 모르고 A A A A A A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얘네들은 하나씩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거고. 그러면 기억 봅시다. 얘가 대문자 A와 소문자 A 두 개인 친구 사이에서 소문자 A 두 개인 친구가 나오려면 아빠한테도 소문자 A가 하나 있어야지 기억이라는 친구 나올 수 있지. 이렇게 될 거고, 오른쪽에 니은 봐봅시다. 니은은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아빠 쪽에 대문자가 없어요. 그럼 이거는 무조건 엄마한테서 받아온 걸 거야. 엄마한테서 받아왔으니까 하나는 아빠한테서 받아와야겠지. 그러면은 얘는 소문자 A가 되겠죠. 지금 선생님 표시를 해줄게요. 이 받아온 거, 얘도 받아온 거, 얘도 이렇게 받아온 거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의 유전자형을 구했어요. 우리 기억과 니은은 각각 소문자 A, 소문자 A, 니은은 대문자 A, 소문자 A. 이 상태에서 정상인 자녀가 태어나는 거래. 정상인 자녀가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조합을 해보면 되죠. 대문자 A, 소문자 A, 대문자 A, 소문자 A, 소문자 A, 소문자 A, 소문자, 소문자. 이렇게 되니까 전체 4개 중에서 지금 몇 개가 정상인 거지? 2개가 정상인 거예요. 4개 중에 2개가 정상적인데 100%로 환산시키면은 50%가 되겠죠? 약분하면 50% 이렇게 되겠네. 그럼 답은 3번이 되겠죠. 3번의 답은 3번이 될 거고, 4번 봐봅시다. 혀말기 유전의 특징에 대해 옳은 것은 혀말기 가능이 불가능에 비해 우성이다 라고 문제 써있네. 얘가 우성이고 이 친구는 혀말기 가능. 얘는 일단은 상염색체 유전이지. 1번에는 반성유전이라 써있는데 반성유전을 다른 말로 성염색체 유전이라는 말이니까 성에 따라 확률이 달라진다 라는 말이니까 1번은 반성유전이 아니라 성염색체 유전이 아니라 상염색체 유전으로 바꿔야겠죠. 상염색체 유전. 2번 분리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웬만한 분리의 법칙을 다 따르겠지. 우리 분리의 법칙 뭐라고 배웠었어요? 생식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야, 부모한테서. 아버지, 어머니가 혀말기 유전에 대해서 생식세포 만들어내겠죠. 그러면은 따르지 않는다가 아니라 따른다 라고 바꿔줘야겠네. 그러면 2번도 틀렸을 거고. 3번 유전자형이 대문자 R, 소문자 R인 사람은 혀말기가 가능하다. 지금 대문자 R이 혀말기가 가능한 거고 우성이었어. 하나라도 있으면 혀말기가 가능하다. 따라서 3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4번 혀말기가 불가능한 사람의 유전자형은 두 종류이다.
혀말기가 불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혀말기가 불가능한 게 소문자 R이었어요. 소문자 R, 소문자 R. 얘는 열성이니까 순종이 되어야지만 혀말기가 불가능하겠죠. 그럼 4번도 틀린 말이 될 거고. 5번은 혀말기가 불가능한 형질. 혀말기가 불가능한 현질은 뭐예요? 소문자 R이에요. 소문자 R은 여자보다 남자한테서 더 많이 나타난다. 얘는 지금 상염색체 유전인데 성과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이 없겠죠. 그러면은 얘도 틀렸네. 지금 1번과 5번이 같은 말이야. 너네 성염색체 유전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혀말기는 성염색체 유전이 아니라 상염색체 유전이었지. 따라서 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봐봅시다. 귓불 모양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분리형이 우성, 부착형이 열성이다. 분리형, 부착형 표시를 해주고, 선생님이 이건 귓불이니까 대문자 I, 소문자 I로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그랬을 때 우리 각각의 유전자형 구분해봐야겠네. 일단 부착형이 나오려면은 소문자의 결합이어야겠지. 그리고 분리형은 무조건 대문자 I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될 거고. 자, 봐봅시다. 이 상태에서 3과 4 사이에서 부착형일 확률은 일단 1번, 3번도 지금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겠네. 지금 보면은 대문자 2, 3번의 대문자 2, 이 친구는 어디서 받아온 거예요? 2번에서 못 받아오니까 아빠한테서 받아온 거야. 그럼 엄마한테서 하나 받아야 되는데 엄마는 소문자 2밖에 없어요. 그럼 소문자 2가 들어오겠지. 3번 결정됐으니까 3번과 4번 사이에 자녀도 결정할 수 있겠지. 그럼 대문자 2, 소문자 2, 소문자 2, 소문자 2 얘네 사이에서 부착형이 나와야 되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나오느냐 구하라고 했어요. 얘에서는 생식세포를 이런 식으로 2개 만들 수 있을 거고 얘는 종류가 하나 만들 수 있을 거야. 조합해보면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요. 이번에 우리 배웠던 방법 중에 이렇게 해봅시다. 왼쪽에 있는 친구의 생식세포를 위에다가 만들 수 있는 걸 2개 써주고 오른쪽도 쓰려 하니까 하나밖에 안 돼서 왼쪽에다 써줬어요. 이렇게 조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될 거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부착형, 소문자끼리 조합 2개 중에 하나예요. 이거 2개 중에 하나야.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총 50%가 되겠죠. 그러면 5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6번 봐봅시다. 6번은 혈액형이네. 혈액형은 상염색체 유전, 성염색체 유전. 어떤 거죠? 상염색체 유전이야. 이거 알고 시작하고 그리고 중요했던 거 A와 B는 중간 유전이지. 왜냐면 A형, B형 얘네들이 합쳐지면은 우리 우열이 없이 A, B형이 나타났으니까. 그리고 A형과 O형, B형과 O형 사이에는 우열 관계가 있었어요. 이거 기억을 해야죠. 그러면 하나하나씩 써보자. A, B형, A, B형, 이 친구 A형, B형, 그 사이에서 B형이 태어났어. 그리고 여기선 A형이 태어났고. 자, 왼쪽 아래에 채워봅시다. 여기서 A형 받았어. 근데 만약에 오른쪽에서 B형 받으면 AB형이 되는데 안 되겠죠? 그럼 여기 이렇게 채울 수 있을 거고. 자, 오른쪽 봐봅시다. A형과 B형이 있어요. 얘네가 만약에 왼쪽에서 B라는 걸 갖고 있으면은 A, B형이 되니까 여기는 AA 또는 AO가 돼야겠지. 근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AA라고 하면은 왼쪽에서는 A형을 무조건 가져와야 돼. 아래 자손으로 A형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 근데 아래 자손은 B형이야. 그럼 A, B가 합쳐지면은 A, B형이 되니까 안 되겠죠. A가 안 되겠지. 그럼 AO가 되어야겠지. 그러면은 AO랑 B 몇인지 모르지만 이 친구 사이에서 태어나는 방법. 오른쪽에서 B 하나 받아오고 왼쪽에서 O 하나 받아오면은 BO가 되겠죠. 그럼 B형이 만족되겠지.
그럼 가는 B5가 되겠죠.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구해요? A형이 나와야 되니까 A 하나 있을 거고, 이 A는 어디서 받았어요? 왼쪽에서 A 하나 받아왔어. 그럼 오른쪽에서 하나 받아와야 되는데 B 또는 O를 받아와야 되는데 우리 B 받아오면 안 되죠. A형이라 그랬으니까 O를 받아오면 A5가 되겠네. 그러면은 결정이 됐습니다. 가희의 유전자형은 B5, 나의 유전자형은 A5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풀면은 6번까지 일단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뒷장 봅시다. 부모의 혈액형이 A형과 B형일 때 자녀에게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을 모두 나열한 것은, 부모의 혈액형이 A형이면은 뭐가 나올 수 있죠? AA, AO 둘 다 나올 수 있죠. B형일 때는 BB, B5가 될 수 있어요. 이 두 어머니 아버지를 지금 교배, 그러니까 생식 거쳤을 때 자손으로는 무엇이 나오냐, 조합할 수 있는 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A형, B형, AB형, O형이 있을 거예요. A형 나올 수 있겠죠. 왜냐면 B5에서는 O를 받아오고 여기서 왼쪽에서 A를 받아오면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B형은 오른쪽에서 B를 받아오고 왼쪽 A5에서 O를 받아오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AB형은 여기서 왼쪽에서 A, 오른쪽에서 B를 받아오면 AB형 만들 수 있을 거고, 맨 오른쪽에 이 O는 A5에서 O, B5에서 O를 받아오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7번의 답은 5번이 될 거예요. 8번 봐봅시다. 정록생명 유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정록생명 유전은 뭐죠? 성염색체 유전이야. 성염색체 유전. 여자와 남자 사이에 생명이 나타나는 비율이 다르다.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반성유전이라고 했어요. 반성유전. 그럼 바로 문제 봐봅시다. 8번에 1번. X염색체의 유전자가 있다. 우리 X와 X'이라고 썼던 이유가 그거지. X염색체 위에 유전자가 있으니까 맞는 말이 될 거고, 여자보다 남자한테서 많이 나타난다. 남자는 X'을 하나만 갖더라도 Y를 무조건 가져야 하기 때문에 생명이지만, 여자는 X' 하나만 갖고 있어도 생명이 아니라 정상이야. 그럼 여자보다 남자한테 더 많이 나타나는 거 맞는 말이겠죠. 3번. 남자는 보인자가 있지만 여자는 보인자가 없다. 우리 보인자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정상이지만, 실제로는 정상이지만 X' 그러니까 생명 유전자를 갖고 있다. 남자가 보인자 가질 수 있나요? 없어요. 여자는 나는 정상이지만 생명 유전자를 갖고 있다. 돼요. 가능하니까 3번은 남자는 보인자가 없지만 여자는 보인자가 있다 라고 거꾸로 얘기를 해줘야겠네. 그럼 3번은 일단 틀린 얘기가 될 거예요. 4번. 정록생명 유전자는 정상 유전자에 대해 열성이다. 정록생명 유전자 X'이라고 썼어. 이 친구는 정상 유전자에 비해 열성인 거 맞는 말이겠지. X가 X'보다 우성이다 라고 표시를 했었으니까, 남자는 정록생명 유전자를 어머니로부터 물려받는다 라고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남자는 성염색체가 어떻게 돼야 돼요? X 또는 X'과 Y가 돼야 돼요. Y를 아빠한테서 지금 받았으니까 엄마한테서 X 관련돼서 받아야 되는데, 생명이 되려면은 X'을 엄마한테서 받은 거니까 5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럼 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봐봅시다. 민이네 가족의 정록생명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민이 엄마의 유전자 구성은, 민이가 이 친구네. 이 친구가 생명이래요. 생명을 X'이라고 두고선 우리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그럼 민이는 어떻게 돼야 돼? 남자니까 Y 하나 갖고 있어야 되는데 생명이 X'도 갖고 있어야 돼. X', Y. 그리고 남자는 Y 다 갖고 있는 거 맞을 거고, 정상이 되려면 X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한번 봐봅시다. 엄마는 정상이에요. 그럼 x 하나 갖고 있어야 되고 뒤에는 어떻게 돼야 돼? 아빠한테서 미니가 y를 받았으니까 x'은 엄마한테서 받은 거야. 그러면 x' 하나 갖고 있어야 미니한테 줄 수 있으니까 x'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럼 9번까지 해결이 됐을 거고 10번 봐봅시다. 정록생명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 생명을 x'이라고 두고 한번 가계도를 완성시켜 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될까요? 왼쪽 같은 경우에 지금 정상이니까 x, y 엄마가 생명 x', x'. 오른쪽에 x', y 이 친구는 x 뭔지 몰라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정상과 뭔지 모르는데 지금 엄마한테서 하나 받아야 되는 거니까 아빠한테서 x 받았고 x' 받으니까 x' 될 거고 얘는 남자예요. y 하나 가져야 되는데 이 y는 아빠한테서 받았고 엄마한테서 하나 받아야 되는데 엄마가 둘 다 x' 밖에 없어. 그럼 무조건 x'을 받아올 수밖에 없네. 그럼 a는 x' y가 되겠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마저 채워봅시다. 얘는 x 하나 가질 거고 지금 뭔지 몰라요. 뒤에 있는 거. 근데 이 친구 위에 다시 보면은 구할 수 있죠. 엄마한테서 x를 받아야 돼. 아빠한테서는 x를 못 받아. 그럼 이 친구 엄마한테서 받은 거야. 근데 여자예요. y 못 받으니까 x' 그대로 내려올 거야. 그러면 이 친구 사이에서 태어난 b 계산해 봅시다. x'과 y와 x 사이에서는 어떻게 태어날 수 있지? 일단 b가 남자래. y가 일단 고정이 된 상태로 앞에 받아올 수 있는 거 계산해라 라는 소리예요. b는 남자니까 y는 아빠한테서 받아온 걸 거고 그대로 내려오고 앞에 x의 조합은 x 또는 x'이 돼요. 그럼 종류가 뭐예요? xy 또는 x'y가 될 수가 있어요. b는. 근데 생명일 확률 이 친구가 생명이지 이 친구는 정상이니까 두 개 중에 하나만 생명이 됩니다. 그러면 50%가 되겠네. 얘는 결정 지어졌으니까 생명이라는 게 결정 지어졌으니까 100% 50%인 걸 찾으면 10번에 5번밖에 답이 안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1번 봐봅시다. 정록생명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 사이에서 태어나는 딸이 정록생명일 확률은 몇 %인가? 가는 정상이다 라고 써있네. 자, 또 똑같이 써봅시다. x' 얘는 생명 다 쓸 수 있죠. x' y 뭔지 모르고 xy x'. 근데 가가 정상이래. 딸인데 정상이야. 그럼 x 하나 갖고 있어야 되고 뒤에는 뭔지 몰라요. 근데 생각해봅시다. 위에 보고 생각해봅시다. x 어디서 받았어? 엄마한테서 밖에 못 받아. 그러면 아빠한테서 받아야 되는데 y는 지금 못 내려오지. 딸이라고 명시가 돼 있으니까 아빠한테서는 x' 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들은 y 하나 받아야 돼. 아빠한테서 y 받았고 엄마한테서는 x' 밖에 못 받네. x' 되겠죠. 그럼 x'과 x' y 사이에서는 태어나는 딸이 정록생명일 경우야. 딸이라는 게 먼저 선 조건이에요. 선 조건이 되려면 x'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오른쪽에서 아빠한테서 y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야. x' 받아왔다고 치고 왼쪽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생식세포 x 또는 x'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럼 x 또는 x' 이 두 종류가 될 거예요. 딸 중에서 정록생명일 확률 이 친구만 정록생명이야. 정록생명은 두 개 중에 하나니까 50%가 되겠죠. 이 문제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가와 나 사이에서 태어나는 딸이 라고 명시가 돼 있어. 만약에 가와 나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손이 정록 생명일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자손은 자식 전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y를 배제하고 생각할 게 아니라 x'y와 x'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식들 x 고정하고 xy x', y 여기서 생명이 되는 친구들을 찾아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 친구 생명이고 이 친구 생명이니까 이런 거 잘 봐줘야 됩니다.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 우리 잘 봐야 돼요. 딸이라는 선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정록 생명일 확률을 구하는 거였어. 잘 봐둬야 됩니다. 3번 답이 되겠죠. 12번 봅시다. 12번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를 비교 연구하여 알 수 있는 사실. 일란성 쌍둥이는 말 그대로 유전적으로 특징이 같아요. 성도 같을 수밖에 없어. 이란성 쌍둥이는 조금 달라요. 성이 다를 수도 있고 항상 다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환경의 영향을 똑같이 받는데 얘는 유전적 성질도 다르고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적 성질은 같은데 환경의 영향만 받는 거야. 그러면은 12번에 1번서부터 4번을 보면은 어떤 형질이 유전과 환경 중 어느 것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지 알 수 있다.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적 성질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환경만 바꾸는 거고 이란성 쌍둥이는 유전적 성질이 애초에 달랐기 때문에 유전과 환경 중에서 어느 것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2번에 4번이 되겠죠. 쌍둥이 같은 경우에 우리 추가적으로 선생님 설명을 하면은 난자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정자가 들어가서 수정란이 된 다음에 수정란 된 상태에서 두 개로 갈라지는 경우가 있고 이러면 유전적 성질이 같겠지. 이 친구를 우리 일란성 쌍둥이라고 했고 난자가 두 개가 있어요. 난자 두 개에 각각의 정자가 하나하나씩 들어갑니다. 엄마한테서 어떠한 이유로 난소에서 난자가 두 개가 만들어졌어. 이 상태에서 정자가 들어가서 각각 수정란이 따로따로 만들어져서 쌍둥이가 태어났다. 이거는 이란성 쌍둥이. 이거 방식을 알고 있으면은 바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13번 문제 봅시다. 13번 사람의 유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람의 형질은 대부분 대립형질이 뚜렷하다. 아니지. 대립형질이 뚜렷하지 않아서 우리 사람을 유전 연구 재료로 쓰기 어렵다고 한 거예요. 혐알기 불가능 유전자는 우리 소문자 R이라고 했었고 혐알기 가능을 대문자 R이라고 뒀을 때 대문자 R 혐알기 가능이 우성이었어요. 그러면 2번도 틀린 말이 될 거고 3번 우성 형질을 가진 사람 수가 열성 형질을 가진 사람 수보다 항상 많다. 그건 아니죠. 왜냐? 확률상으로 우성이 나올 확률이 80%야. 열성이 나올 확률이 20%야. 근데 운 좋게 20%의 두 자식 모두 걸려서 열성의 형질을 갖고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는 돌연변이가 아니지. 당연한 섭리지. 3번은 그래서 틀린 말이 될 거고 4번 사람의 형질은 모두 멘델의 유전 원리를 따르지 않는다. 따르는 것도 있어요. 따르는 것도 있었어. 우리 혐알기 같은 경우에 우리 멘델 유전 원리 뭐였었지? 우열의 원리,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예를 들어서 혐알기 PTC용에게 따른 미맥 연구.
이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얘네들 지금 우열이 뚜렷한 거라서 우열의 원리 성립하고 분리의 법칙은 생식세포에 각각 만들어내서 자손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분리의 법칙도 따르고, 독립의 법칙, 혐알기와 미맹이 서로 영향을 안 줬어요. 다른 형질이니까. 그럼 맞는 말이겠네. 근데 여기서는 따르지 않다라고 돼 있으니까 4번은 X가 되겠죠. 5번 가계도 조사는 특정 유전 형질에 대한 한 집안의 내력을 알아보시는 것이다. 어떤 형질이 있어요. 그 형질에 대해서 우리 집안 내력, 집안이 어떻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지, 유전되고 있는지, 부모님의 유전자형은 어떻게 되는지, 자손의 유전자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거 맞는 말이니까 13번의 답은 5번이 되겠죠. 그 다음 장 봐봅시다. 자, 바로 14번 봐봅시다. 14번. 다음 유전 형질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혐알기 귓볼 모양 PTC용액 같은 경우 우리 지금 상염색체 유전이라 했어요. 상염색체 유전. 상염색체 유전 고르게 되면은 4번에 있네요. 지금 3번 보기랑 5번 보기는 같은 말이야. 성염색체 유전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4번은 상염색체 유전이다. 1번, 2번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봐봅시다. 그 밑으로. 혀말기 가능 유전자 R, 혀말기 불가능 유전자를 소문자 R이라고 했을 때 혀말기가 불가능한 자녀가 태어날 확률이 가장 높은 것. 혀말기가 불가능한 자녀는 어떻게 돼야 돼? 소문자 R, 소문자 R이 돼야 돼요. 소문자 R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큰 게 뭘까요? 5번이 될 수밖에 없지. 이 친구들은 어떻게 교배를 하든가 어떻게 자손을 낳든가 항상 소문자 R, 소문자 R밖에 안 나오겠지. 왜냐면 왼쪽을 아빠, 오른쪽을 엄마라고 지칭해서 표현하면은 왼쪽 아빠한테서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세포 소문자 R, 엄마한테서도 소문자 R밖에 못 만들어내요. 항상 소문자 R, 소문자 R밖에 못 만들어내겠네. 그럼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16번 봅시다. 16번 분리형, 부착형 유전자를 갖고 있을 때 유전자형을 쓰시오라고 써있어요. 분리형이 지금 우성이고 대문자로 표시된다 그랬어요. 그럼 일단은 이렇게 하나씩 갖겠지. 얘네는 일단 상염색체 유전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부착형 귓불 남자는 소문자 2, 소문자 2 조합으로 되겠죠. 근데 하나는 아빠한테, 하나는 엄마한테서 받아야 되는 거니까 하나하나씩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럼 가는 대문자 2, 소문자 2, 나도 대문자 2, 소문자 2가 되겠지. 가는 대문자 2, 소문자 2, 나도 대문자 2, 소문자 2. 쉽게 풀리는 문제였어요. 이거 다르게 빠르게 푸는 방법 선생님이 기억하라고 했었는데, 상염색체 유전에서 부모에게서 없던 형질이 분리형이었지. 근데 부착형이라는 자손이 생겼어. 부모에게서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서 나타났을 경우 자손은 순종의 열성이고 부모님은 잡종이다. 잡종이 뭐야? 대문자, 소문자 섞여 있는 거. 그래서 바로 가, 나 둘 다 대문자 2, 소문자 2라고 풀어도 됩니다. 자, 17번 가봅시다. 17번. 분리형 깃불을 가진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대요. 분리형 깃불 우성이었지. 이 상태로 결혼을 해서 첫째 아이가 부착형이 태어났어요. 이렇게 태어난 거겠지. 그랬을 때 둘째 아이의 부착형 확률이래. 자, 왼쪽 아이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부모에게 없던 형질의 자손에게서 나타났으니까 대문자 2, 소문자 2의 잡종이라고 써도 되고, 그게 아니라 왼쪽, 오른쪽에서 각각 하나씩 받아왔다 해서 이렇게 채워도 되지. 그랬을 때 대문자 2,
소문자 i가 두 번째 자손을 나왔을 때 부착형을 나와야 되는데 부착형은 어떻게 돼야 돼요? 소문자 i, 소문자 i가 돼야 돼. 근데 지금 우리 조합해보니까 대문자 i, 소문자 i, 대문자 i, 소문자 i의 생식세포를 각각 만들어낼 수 있어요. 조합해보면은 대문자 i, 대문자 i, 대문자 i, 소문자 i, 대문자 i, 소문자 i, 소문자 i, 소문자 i 이렇게 4개 중에서 소문자 i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4분의 1이 돼서 4분의 1을 퍼센트로 바꾸면 얼마예요? 곱하기 100 해주면 25%가 되겠죠. 그러면 17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이거는 하나하나 따져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위로 올라가서 18번에서 19번 봐봅시다. 미맹에 대한 가계도래요. 미맹은 무슨 염색체 유전? 상염색체 유전. 상염색체 유전일 때 선생님이 이거를 T라고 넣읍시다. 18번 문제에선 친절하게 정상이 대문자 T, 미맹 유전자가 소문자 T라고 주어줬는데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거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서 나타났어. 정상 사이에서 미맹이 나타났어. 그럼 미맹이 열성에다가 얘네는 지금 열성 순종에 부모는 잡종이라고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그리고 자손 하나하나 다 적어봅시다. 미맹인 친구들 먼저 적어줄 수 있을 거고 정상인 친구들은 대문자 T 하나씩 갖고 있을 거고. 자, 적어봅시다. 대문자 2는 대문자 2래.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소문자 T는 각각 부모님으로부터 하나씩 받아와야 되니까 B에도 소문자 T 하나 적어주면 A, B의 유전자형은 일단 완성이 될 거예요. 나머지도 마저 구해봅시다. C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씩 받아야 되는 거지.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났으니까 부모는 잡종이라고 해서 채워 넣어도 되고. F는 어떻게 돼요? F는 대문자 T에 뭐가 오는지 몰라요. 만약에 아빠한테서 대문자 T를 받아봅시다. 엄마한테서 대문자 T 또는 소문자 T 받을 텐데 둘 다 가능하죠. 둘 다 어느 것이 와도 정상이지. 그럼 F는 결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F는 대문자 T에 뭐가 오는지 모른다는 거야. 이걸 물어본 게 19번 문제였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사람은 5번이 되겠죠. 하나씩 빈칸 채우기처럼 채워가다 보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봐봅시다. 20번 귓불 가계도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귓불이 있는 것이 없는 것에 대해 우성이다 라고 써있네. 귓불이 있는 남자는 우리 대문자 I라고 쓰고 귓불이 없는 사람을 소문자 I라고 써봅시다. 얘가 귓불 있음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귓불 없는 것부터 표시 다 해봅시다. 좀 빠르게 쓰려고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을 거고. 가나 다라 마만 일단 구해봅시다. 얘네들은 다 대문자 이 하나씩 무조건 갖고 있을 거죠. 근데 지금 가와 나는 자손에서 소문자 이 소문자 이가 태어났으니까 하나하나씩 가져야 되는 거고 그 전에 16, 17, 18번에서 풀었듯이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날 경우 부모는 잡종이다 로 해서 채워도 됩니다. 라는 어떻게 채울 수 있어요? 라는 채울 수 없죠. 대문자 이가 오든 소문자가 이가 오든 둘 다 성립하니까. 그럼 다와 마 봐봅시다. 다는 어떻게 돼요? 다는 뭔지 몰라요. 근데 자손에서 대문자 이 갖고 있는 친구들 결정을 할 수 없을 것 같네. 일단 마 봐봅시다. 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부모님한테서 대문자 이 하나 받았는데 오른쪽에서 못 받아오니까 엄마한테서 못 받아오니까 아빠한테서 대문자 이 받아왔을 거고 엄마한테서는 소문자 이밖에 못 받아와요. 채울 수 있겠네. 근데 우리 못 채울 것 같은 거 뭐였지? 다와 라였어.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을 짝지으래요. 다와 라
두 개가 돼서 답이 4번이 되겠죠. 우리 지금 계속 했던 거, 정상인 부모 사이에서 정상인 자손이 아닌 어떤 형질에 대해서 열성인 자손이 태어났어. 예를 들어서 얘가 귓불이 있는 자손이고, 귓불이 있는 아버지, 귓불이 있는 어머니야. 그 사이에서 귓불이 없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랬을 때 하나하나씩 우성을 갖고 있을 거고, 얘는 열성일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하나씩 유전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채울 수 있다. 이걸 가지고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고 해결해 봅시다. 자, ABO식 혈액형 유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와 있네요. ABO식 혈액형은 뭐예요? A, B 사이에서는 우열관계가 없고 A와 O, B와 O 사이에는 우열관계가 있는 상염색체 유전이었어요. 이거 알고 문제 들어가야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 혈액형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는 3가지이다. A, B, O 총 3가지죠. 맞는 말이 되겠고, 유전자형의 종류는 6가지이다. 유전자형 뭐 있어요? AA, AO, BB, BO, AB, OO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있는 거 맞는 말이겠죠. 유전자 사이에 우열관계가 없는 것이 있다. 그 전에 설명했었죠. A랑 B가 지금 우열관계가 없다고 했어요. 그럼 맞는 말이 되겠고, 4번 혈액형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 상염색체의 유전이다. 맞는 말이라고 했고, 5번 부모가 모두 A형일 때 O형의 자녀가 나올 수 없다. 부모가 모두 A형이래. 그럼 A형은 AA 또는 AO를 갖고 있는 애죠. 그랬을 때 경우의 수를 이런 식으로 적어보면은, 만약에 부모가 AO, 어머니 아버지 모두 AO의 유전자형을 갖고 있다면 이 사이에서 아버지한테서 생식세포 O를 받고 어머니한테서 생식세포 O를 받아서 자손을 낳는다면 O형의 자녀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틀린 말이라서 답은 5번이 되겠죠.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22번은 방금 전에 21번에서 선생님이 설명할 때 나왔던 거 그대로 물어보는 거네. 우열관계 A와 B 사이에는 우열관계가 없고 A와 O, B와 O 사이에는 우열관계가 있다. 골라주면은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23번 봅시다. A형인 아버지와 B형인 어머니 사이에서 O형의 자녀가 태어났다. O형은 일단은 될 수 있는 유전자형이 O밖에 없죠. 그랬을 때 어머니가 A형, 아버지가 B형이에요. O형 각각의 O라는 대립 유전자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하나하나씩 받은 거니까 어머니, 아버지 유전자는 AO, BO가 되겠죠. 그러면은 1번, 2번은 일단 틀린 말이 되겠고 AO, BO 이런 식으로 고쳐야 될 것 같고, 유전자 A는 유전자 B에 대해 열성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아니죠. 얘네 둘 사이, A와 B 사이에는 우열관계가 없다라고 했었고, 4번 봅시다. 4번은 O형은 A와 B에 대해서 열성이다. 맞는 말이죠. 5번 A와 O 사이에는 우열관계가 없다. 우리 A와 O 사이에는 우열관계가 있었죠. A가 우성. 따라서 5번도 틀렸으니까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4번 봅시다.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다. 남녀에 따라 유전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가 다르다. 정록생명이나 혈우병이 이에 해당된다. 선생님이 항상 계속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무슨 유전? 반성 유전. 성염색체 유전도 맞고 반성 유전도 맞겠죠. 근데 여기서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반성 유전이라고 써주는 게 더 좋겠죠. 그럼 24번도 해결됐을 거고 25번 방금 전에 봤었죠? 24번 문제에서 우리 반성 유전이라 그랬어요. 정록생명과 혈우병 유전은 반성 유전이라 그랬어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옳지 않은 것 골라봅시다. 정록생명과 혈우병은 모두 정상에 비해 우성이다. 우리 정록생명 우성이었나? 프라임을 보통 생명이라고 했었고 얘네가 열성이었으니까 일단은 1번서부터 틀렸겠죠. 혈우병도 마찬가지로 혈우병이 열성이에요. 만약에 우성이었다면은 인구수가 줄어들었겠지. 그래서 일단 정록생명과 혈우병은 걔에 해당되는 유전자는 일단 열성이라고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번 고쳤고 2번 보인자인 여자는 정상 형질을 나타낸다. 우리 X 또는 X'이라고 불렀던 애들이 보인자였어요. 보인자는 우성 형질을 띠면서 열성인 대립 유전자를 갖고 있는 애들을 보인자라고 그랬어요. 정상 형질을 나타내는 건 맞죠. X'은 정상인 여자였으니까. 3번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X염색체에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성염색체 유전이다. 4번도 방금 전에 위에다가 적어놓은 거 그대로 가져온 거죠. 5번 남자는 유전자가 하나만 있어도 형질이 나타난다. 당연하죠. XY X'Y 하나만 있어도 형질이 나타나는 거 맞는 말입니다. 그럼 답은 1번이 되겠죠. 26번 봅시다. 정상인 남자와 정록생명인 여자가 결혼했을 때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생명일 확률은 정상인 남자 어떻게 구해요? X, Y 정록생명인 여자 X', X' 우리 선생님이 지금 이거 빼놓고 있는데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생명일 확률. 아들이라는 선조건이 주어졌어요. 아들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한테서 Y를 무조건 받아야 되고 엄마한테서 나머지를 채워라 라는 소리죠. 엄마한테서 채우려면 X', X'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X', Y가 돼서 생명이 될 수밖에 없네. 그러면 100%가 생명이겠죠.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생명일 확률 하면은 X, Y 중에서 Y만 받는 게 아니라 X도 받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풀면은 확률이 달라져요. 문제 선조건 똑바로 읽고 풀어야 됩니다. 27번 봅시다. 27번 외할아버지가 정록생명이고 어머니는 정상이며 아버지가 정록생명인 집안이 있다.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태어나는 자녀가 정록생명인 아들일 확률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일단 생명이라 했으니까 성염색체 유전 X', Y 외할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랬을 때 어머니가 정상이래. X 뭔지 몰라요. 근데 바로 우리 적어두고 가봅시다. 외할아버지한테서 Y를 못 받죠? X' 무조건 와야 돼. 근데 정상이니까 X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완성이 됐네요. 유전자형이. 외할머니는 뭔진 모르겠지만 외할머니가 X를 줬을 거예요. 왜? X'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엄마도 정해졌고 아버지가 정록생명이래요. X', Y 여기가 아버지, 여기가 엄마. 여기에 자녀가 태어나는데 자녀가 정록생명인 아들일 확률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녀가 라고 선조건을 주어줬으니까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해봐라. 그 중에서 정록생명인 아들을 골라라. 니까 X, X', Y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적어서 알아봐도 되고 하나하나씩 고정을 해서 선생님이 여기서 이거 골랐으면 X, X', X, Y X', X', X'
y 이렇게 써도 된다 그랬죠. 전체 경우 4개 중에서 정록생명인 아들은 하나밖에 없네요. 4분의 1이 되겠고 4분의 1은 100 곱해주면은 25%가 되겠네. 4분의 1은 25%.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28번 봐봅시다. 생맹가계도래요. 얘도 성염색체 유전이네. 가가 정록생명인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하나하나씩 채워나가 봅시다. 빈칸 채우기입니다. x 프라임 y 생명이니까 그리고 남자니까 y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여자는 x 하나 갖고 있고 모릅니다. 일단 얘도 x y 얘는 생명이니까 x 프라임 x 프라임 뭔지 모르지만 내려와서 여기는 x y 여기는 x 뭔지 모르는데 바로 채워나가 볼까요? x 엄마한테서 받을 수밖에 없죠. 아빠한테서 x 못 받으니까. 딸이 태어났으니까 x 관련돼서 받아야 되니까 아빠한테선 x 프라임밖에 못 받네요. 그리고 미확인 남자라 그랬는데 뭔지 모르니까 일단 y만 적어주고 넘겨봅시다. 얘는 뭐예요? x 뭔지 모르지만 채울 수 있겠죠. 아빠한테서 x 받았고 엄마한테서 x 프라임 받았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미확인 남자 한번 채워봅시다. 얘는 어떻게 구할까요? y를 아빠한테서 받았고 엄마한테서 x 프라임 받았으니까 x 프라임 y 엄마한테서는 x 프라임밖에 못 받죠. 그러면은 x 프라임과 x 프라임 y와는 자손을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남자인데 여기서 y를 가져왔으니까 여기서는 x 또는 x 프라임을 받겠죠. x 또는 x 프라임을 받겠죠. 그럼 경우가 두 가지가 있네. 하나는 생명이고 x, y는 생명이 아니고 x 프라임은 생명이니까 전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생명이라는 거예요. 한 명만. 두 명 중에 한 명만 생명이다. 그러면 50%가 답이 되겠죠. 빈칸 채우기요. 빈칸 채우기. 하나하나 채우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 봐봅시다. 자, 마지막 페이지 봐봅시다. 어느 집안의 정록생명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의 유전자형을 쓰시오. 생맹은 지금 성염색체 유전이라 그랬었죠. 성염색체 유전. X 프라임이 생맹이에요. 이거 이제 안 써도 알죠? 많이 나오는 것들은 생맹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은 안 쓰고 풀어요. 그래서 안 썼던 거고 일단은 풀이니까 써볼게요. X 프라임 Y 이 친구는 X인데 뭔지 일단 몰라요. 여기는 X Y 그리고 여기는 X 프라임 X 프라임 X Y 여기는 X 뭔지 몰라요. 여기는 X 프라임 Y X 뭔지 몰라요. X Y이네요. 생각해 봅시다. 일단 가부터 채워볼까요? 가 X 이 X는 어디서 받아왔어요? 엄마한테서 받아왔고 하나는 아빠한테서 받아야 되는데 아빠는 Y 못 주니까 여자니까 X 프라임이 되겠네요. 가가 여자니까 X 프라임을 받아야 된다. 그럼 가의 유전자형은 X 프라임. 나는 어떻게 구해요? 일단 X 하나 구해졌었고 몰라요. 이 X 어디서 받았을까요? 엄마한테 받을 수 있나? 못 받네요. 아빠한테서 이거 하나 받아오고 엄마한테서 X 프라임밖에 못 받네. X 프라임이라고 적어주면 나도 지금 유전자형 해결이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어려운 거 크게 없을 거예요. 30번 봐봅시다. 30번. 정상인 남자와 정록생명인 여자가 결혼할 경우 정상인 남자와 정록생명인 여자가 결혼할 경우 태어나는 자녀 이 자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달래요.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모두 정상이다. 태어나는 자손을 어떻게 하나하나씩 다 써볼까요? X 프라임 X 프라임 X 프라임 Y X 프라임 Y 종류가 두 개네. 1대1로 나타나네요. 맞죠? 모두 정상이었나? X 프라임 Y는 생명이고 X 프라임은 생명이 아니었어요. 정상이야.
그러면 모두 정상이다, 모두 생명이다, 틀렸겠죠. 딸은 모두 생명이다, 딸이 모두 정상이었네. 아들은 모두 생명이다, 아들은 생명이 맞네요. 5번 아들과 딸이 생명이 될 확률은 각각 50%다. 선조건을 주어준 거야. 아들 중에서 생명은 무조건 100%고 딸 중에서 생명은 0%네요. 그러면 50%가 아니라서 답이 4번이 되겠네요. 하나하나 따져가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31번 봅시다. 쌍둥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쌍둥이는 항상 성이 같다. 그러면은 주변 친구 중에 쌍둥이 있는 친구들 중에서 성이 다른 친구들은 쌍둥이가 아니네? 이거 틀린 말이죠. 쌍둥이는 성이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가 있었어요.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적 성질이 모두 같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란성 쌍둥이는 처음에 난자 두 개에 각각 따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유전적 성질이 모두 같은 건 아니고 얘는 성이 바뀔 수 있어요. 일란성 쌍둥이는 성이 같아요. 2번 문제 그게 나와있네. 일란성 쌍둥이는 항상 성이 같다. 맞는 말이 되겠죠? 이란성 쌍둥이에서 나타나는 형질은 모두 환경에 의한 것이다. 환경이 아니라 각각 다른 난자에서 태어났으니까 유전적 성질도 다를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 봅시다.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 구성이 같다. 일란성 쌍둥이는 같다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그럼 일단 4번도 틀렸습니다. 5번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는 모두 수정이 2회 일어나 발생한다. 일란성 쌍둥이는 수정이 한 번 일어난 다음에 갈라진 거고 이란성 쌍둥이는 수정이 2번 일어난 게 맞고 그러니까 일단 일란성 쌍둥이가 한 번 일어났기 때문에 틀렸다고 하면 되고 3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32번 봐봅시다. 요거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직모와 곱슬머리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머리카락 형질을 조사하여 기록한 것이다. 직모와 곱슬머리가 있고 각각 자녀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우리 뭐가 지금 우성 열성인지 모르죠? 한번 구분해 봅시다. 직모와 직모 사이에서 직모밖에 태어나지 않았어. 곱슬머리와 곱슬머리에서 직모와 곱슬머리가 태어났어. 이거 우리 배웠던 거 하나 적용할 수 있겠네요. 직모가 태어났다. 이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곱슬머리 부모에게 없던 형질 무슨 머리? 직모가 태어났다는 것은 부모는 잡종이면서 곱슬머리 이거 말고 선생님 다시 설명해 줄게요. 곱슬머리와 곱슬머리 사이에서 직모가 나오고 곱슬머리가 나왔어요. 이 친구는 일단 제외하고 이 친구 생각해 봅시다. 부모한테 없던 형질이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는 잡종이라는 거고 이 친구는 열성의 순종이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사군 사군에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임의로 생각해 봅시다. 머리니까 헤어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 볼게요. 이게 곱슬머리고 직모라고 하면 곱슬머리는 부모님은 잡종이고 태어난 자식은 직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H가 모두 소문자가 되겠죠. 지금 사군을 보고 우리가 우열을 판단하는 거야. 일단 이런 표가 나오면 우열을 주어졌는지 확인을 합시다. 그리고 주어지지 않았다면 부모가 똑같은 친구들끼리 교배가 됐을 때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를 봐야 돼요. 근데 직모는 직모밖에 안 나왔어. 근데 곱슬머리는 곱슬머리도 나오고 직모도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부모한테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났어. 부모는 잡종, 우성열성이 섞여있는 잡종, 자식은 열성만 갖고 있는 열성의 순종.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임의로 지정을 하는 거죠. 문자를. 곱슬머리가 우성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곱슬머리를 대문자, 직모를 소문자로 쓴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기억 봐봅시다. 기억. 곱슬머리는 직모에 대해 열성이다. 틀린 말이 되겠네요. 아니죠. 3번. 니은. 3군 부모의 유전자형은 모두 우성 순종이다. 3군 한번 봐봅시다. 직모가 나왔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모는 뭐끼리 조합해야 돼요? H 둘 다 소문자 H.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직모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돼도 안 되고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우성 순종이다. 우성인가요? 열성 순종이죠. 틀린 말이 되겠네. 디귿. 1군의 자녀 곱슬머리가 직모인 사람과 결혼하면 직모인 자녀를 얻을 수 있다. 그럼 1군을 일단 봐야 된다는 거네. 곱슬머리와 직모가 자손을 낳았는데 곱슬머리밖에 안 나왔어요. 곱슬머리와 직모가 교배가 됐는데 곱슬머리밖에 안 나왔어요. 생각해 봅시다. 이 H 여기서 받아올 수 있나요? 엄마한테? 못 받아와요. 아빠한테서 받은 거야. 여기 뭐가 태어날까요? H가 대문자, 소문자가 되겠지. 이거는 아빠한테, 이거는 엄마한테 받은 거야. 무조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이 자손 H가 대문자, 소문자인 자손이 직모인 사람과 결혼하면 H가 직모인 사람 뭐예요? 소문자. 결혼하면 직모인 자녀. 직모 뭐가 나와야 돼요? 소문자 H 2개 나와야 돼요. 어떻게 되면 나올 수 있을까요? 자손한테서 1군의 자손 곱슬머리에서 이 친구 하나 가져오고, 오른쪽에서 직모인 사람에서 소문자 H 하나 가져와서 조합하면은 나올 수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려나요? 일단 이거는 우열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열을 우리가 정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던 것 중에서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나면 자손은 열성 순종이다. 부모는 우성열성 대립유전자 하나씩 갖고 있는 잡종이다. 이걸 써먹으려고 3군과 4군을 봤어요. 왜냐? 부모의 형질이 지금 같은 것들을 보려고. 그랬을 때 4군이 곱슬머리가 나왔던 거고, 곱슬머리 이외에 직모가 나왔던 거고, 그래서 곱슬머리가 우성이 되었다. 하나하나 그 다음서부터는 결정하고 나서부터는 쉬울 거예요. 32번 같은 문제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한번 다시 풀어보고. 자, 33번 봅시다. 어느 집안에서 부부의 혈액형이 AB형이면서 이들 사이에 쌍둥이가 태어났다고 한다. 쌍둥이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 부모의 혈액형이 모두 AB형이에요. 사이에서 뭐 태어날 수 있어요? A형도 태어날 수 있고, AB형도 태어날 수 있고, BB형도 태어날 수 있죠. 일란성일 경우 두 아이의 성별은 반드시 같다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맞는 말이죠. 일란성 쌍둥이 특징이야. 성별이 모두 같다라는 특징이에요. 유전적 성질이 같다. 일단 맞는 말일 거고, 일란성 쌍둥이일 경우 두 아이의 혈액형은 반드시 다르다. 아니지. 같을 수도 있죠. 생식세포가 이런 식으로 형성됐을 때 무작위로 뽑았는데 이 첫 번째 쌍둥이, 두 번째 쌍둥이 혈액형이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럼 맞는 말이, 틀린 말이 되겠죠? 같을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다르다. 같을 수도 있다라고 바꿔야겠죠.
이란성일 경우 두 아이의 혈액형이 AB형이 아닐 수도 있다. 맞지? AB형이 안 되고 한 아이는 AA, 한 아이는 BB가 될 수도 있고 두 아이 다 모두 AA 또는 BB가 될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다니까 맞는 말이 되겠네요. 일란성일 경우 혈액형이 AB형일 확률은 100%이다. 우리 AB형과 AB형을 교배했을 때 A와 B, A와 B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조합할 수 있으면은 AA, AB, AB, BB 조합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AB형일 확률은 전체 4개 중에 2개 2분의 1인 50%가 되겠죠. 왜냐면 두 아이의 혈액형이 모두 동시에 한 아이만 AB형이 되면 다른 아이도 무조건 AB형이 돼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AB형이 될 확률을 구해주면 2분의 1. 따라서 답은 다가 됩니다. 그리고 34번 봅시다. 미맹과 AB형식 혈액형의 가계도이다 라고 써있는데 이 친구 둘 다 상염색체 유전인 거, 미맹은 정상인 사람이 우성이고 혈액형 같은 경우에는 A와 B 사이에는 우열관계가 없고 A와 O, B와 O 사이에는 우열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거 기억하고 풀어야 됩니다. 봐봅시다. AB형이면서 미맹인 자녀, 가와 나가 결혼했을 때 AB형이면서 미맹인 자녀가 태어날 확률을 구하래요. 일단 혈액형에 대해서 한번 봐봅시다. 얘가 AB형이고 얘도 AB형이에요. 근데 A형이 태어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A5 또는 AA인데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거 A,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거 A. B가 오게 되면 AB형으로 바뀌어서 안 되죠? 가는 AA일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됐나요? B 뭔지 모르고 O일 거예요. 나는 B 뭔지 몰라요. 근데 B는 아빠한테서 받았고 엄마한테서도 하나 받아야 되는데 엄마는 O형밖에 없어서 O형밖에 못 줘요. B5가 되겠죠. 이거 맞죠? 여기까지. 그렇게 되면은 얘네 둘이 자손을 낳으면 AB, AO, AB, AO가 되겠죠. 여기서 하나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풀면 됩니다. 그랬을 때 AB형이 나올 수 있는 확률 전체 4개 중에 절반 2분의 1이 되겠죠. 일단 2분의 1 킵해두고 미맹인 자녀가 나올 확률 어떻게 돼야 될까요? 가계도 분석도 다시 해야겠네. 미맹에 대해서 봐봅시다. 미맹이려면은 소문자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정상인 사람들은 대문자를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될 거고, 채워나가 봅시다. 소문자 T 엄마 아빠한테서 하나씩 받은 거 채울 수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엄마 아빠한테서 하나씩 받은 거 채웠죠? 그럼 봐봅시다. 대문자 T 어디서 받았어요? 아빠한테서. 엄마한테서도 하나 받아야 돼요. 소문자 T밖에 없네. 그럼 가는 대문자 소문자. 나는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아빠한테서 대문자 T 받았고 엄마한테서 하나 받아야 되니까 소문자밖에 못 받으니까 마찬가지로 대문자 소문자. 이 사이에서 미맹인 자녀가 태어날 확률 하나하나 또 짚어요. TT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여기서 미맹인 자녀 얘밖에 없죠. 미맹이 열성이었으니까 순종이 되어야지만 이 친구만 미맹이 되겠네요. 전체 4개 중에 하나. 그러면 그 전에 구했던 2분의 1이 되면서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곱해주면 돼요.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하면은 8분의 1이에요.
8분의 1인데 우리 퍼센트로 바꾸는 거 어떻게 바꾸는지 아나요? 100 나누기 8을 해주면 됩니다. 100 나누기 8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주면은 아래 지우고 써줄게요. 어떤 확률 구하라고 하면은 8분의 1 우리가 이런 확률을 구했으면 퍼센트로 바꾸려면은 곱하기 100을 해주거나 아니면 분모에 있는 거를 나눠주면 돼요. 100에다가 똑같은 말이죠. 100 나누기 8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구하면은 12.5가 됩니다. 12.5%. 그래서 32번은 12.5%가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조금 어려웠던 문제예요. 지금 선생님이 쭉 문제 풀이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두 문제 뽑으라고 하면은 34번과 32번일 거예요. 32번은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나면 자손은 열정순종이다. 이거 기억하라 그랬고 34번은 어떻게 풀었어요? A형과 B명을 따로따로 풀고 둘이 같이 일어나는 거니까 곱해주겠다 라고 한 거예요. 하나하나 따져가면은 충분히 풀 수 있고 자꾸 풀어봐야지 느는 거라서 32번과 34번을 조금 풀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32번과 34번을 혼자서 풀 줄 알면 이제 가계도 문제는 충분히 잘 풀 겁니다. 그리고 영상 듣고 나서 모르는 점 있으면 항상 개인톡으로든 아니면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든 어떠한 방식이 돼서든 선생님한테 질문하세요.